안녕하세요. 수학의 포스를 더하다 이용 잡는 엠포스 영편의 서채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바로 고난도 문제를 도전해보는 시간입니다.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의 활용 문제까지 알아봤기 때문에 우리 어려운 문제 도전해봐요. 물론 싹 들었을 때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설명을 들어도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 내가 이해하고 말아야지 라는 조금 우리 친구들의 노력, 끈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끝나면요 분명 듣기 전하고 우리 친구들 실력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자, 좋아요. 어떤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칠판으로 가서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볼까요? 자, 어려운 문제들의 특징은요. 문제를 딱 한 번에 읽고 문제 파악이 바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여러 번 문제를 읽어줘야 됩니다. 자, 문제 파악하는 것도 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189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두 수가 있는데 이 공약수 중 3의 배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자, 공약수, 두 수의 공약수 중이라고 그랬으니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특히나 하나의 수가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으니까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두 수의 공약수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핵심, 그 알맹이 개념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핵심 개념은요. 우리 두 수의 공약수라는 것은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라는 거. 앞에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거는 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이 문제에 녹여내느냐. 일단은 이 공약수 중 그랬으니까 이 공약수를 찾으려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되겠죠. 최대 공약수? 얘를 다 계산해가지고 우리 직접 나누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120을 소인수 분해해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120 소인수 분해부터 해보도록 하죠. 120은 소인수 분해니까 반드시 6 이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소수로만 나눠야 돼요. 2로 나누면 60, 그 다음에 또 2로 나누면 30, 2로 나누면 15. 3으로 나누면 5가 되기 때문에 이제 끝! 자, 그리고 120은 2가 몇 개? 3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1개, 5가 1개인 수다 소인수 분해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준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세로로 줄을 맞춰주면 되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럼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벌써 잊은 건 아니겠죠? 2의 세제곱, 2의 제곱 중에 우리 뭐 골라요? 그래요. 지수가 작은 거 골라주면 돼요. 2의 제곱. 그 다음에 3하고 3의 세제곱은 이거는 지수 1이니까 작은 거. 그래서 3. 5 똑같이 쓰면 그냥 공통인 거 골라주면 되고 7은 안 되죠. 왜냐하면 아래에 있는 수는 약수를 7을 갖고 있지만 120은 약수를 7로 갖고 있지 않아요. 공통이 아닌 건 선택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 구했어요. 그러면요. 바로 이 공약수는 이 최대 공약수의 뭐가 되는 거죠? 그래요. 약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수의 약수 중 우리는 3의 배수는 모두 몇 개인지, 즉 3의 배수가 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3의 배수라는 게 뭐예요? 3의 1배, 3 곱하기 1, 3의 2배, 3 곱하기 2, 3의 3배. 그러니까 3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하면 이것이 모두 3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따져줄 때 또 어떻게 구하죠? 2의 제곱의 약수, 1, 2, 2의 제곱 이렇게 아래다 써주고 3의 약수, 5의 약수. 그래서 이 중에 하나씩 골라서 곱하는 것이 모두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수 중에서 3의 배수가 되려면 반드시 3은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를 일단 먼저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자리를 딱 선점해 두고 나머지 여기에서 하나 고르는 것과 여기에서 하나 골라서 곱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자, 여기다가 써볼게요. 3의 배수가 되는 거. 일단 3 자리 이렇게 딱 잡아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골라서 1 고르고 1, 그러니까 3의 1배 이렇게 고르는 것과 그 다음에 1, 5, 3의 5배. 그 다음에 얘를 고르는 거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자, 2 곱하기 1, 2죠.
2, 5를 선택하면 10이죠. 4니까 4, 4, 5, 20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모두 다 3의 배수가 되잖아요. 자, 모두 몇 개가 되는 걸 알 수 있나요? 그래요. 6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일일이 찾아서 3의 배수를 나열해 봐도 되고 여기서 아까 의미로 따졌을 때는 3이 반드시 곱해져야 되니까 3을 제외한 나머지, 즉 2의 제곱 곱하기 5의 약수의 개수와 같다. 이렇게 따져서 계산해 줘도 되겠습니다. 정답은 6개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 이제 이 두 수의 공약수를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그 공약수 중에 또 하나의 추가적인 조건이 있었죠. 3의 배수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찾아보는지 알아보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새 자연수가 등장합니다. 근데요, 새 자연수가 멀쩡하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56이고 얘는 소인수 분해가 됐는데 제대로 안 됐어요. 이제 지수가 또 다른 문자로 나와 있고 얘도 마찬가지죠. 자, 이 세 수의 최소 공배수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일 때 가장 작은 자연수 A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라 그랬어요.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우리 친구들 눈에 둥둥둥둥 띄어야 되는 건 바로 어떤 자연수의 제곱입니다. 앞에서 선생님과 어떤 자연수의 제곱에 관한 문제 유형 많이 만나봤잖아요. 바로 이 수들의 특징, 핵심 개념 알아볼게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지수가 몽땅 짝수가 돼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의 4제곱, 그러니까 3의 제곱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세요. 4하고 2, 지수 짝수죠? 그 말은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라면 같은 수를 2번 곱하는 거로 났을 때 2의 4제곱이라는 것은 2가 4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똑같이 나누어서 둘로 담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4개니까 여기 2개, 여기 2개. 그리고 3의 제곱이니까 여기 3 한 개씩 담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것은 2, 2, 3, 바로 12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자, 특히나 선생님이 왜 이걸 보여줬냐면은 지수가 모두 짝수라는 거 생각했을 때 무조건 제곱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4제곱도 지수가 짝수인 거고 6제곱, 8제곱 모두 지수가 짝수인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핵심 개념 우리 복습했으니까요. 다시 문제에 올라와서 새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가 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수가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으니까 주어진 56도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우리 최소 공배수를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56을 소인수 분해해야 되겠다. 2로 나누면 2에다가 6이니까 28. 2로 나누면 14. 2, 7. 끝. 자, 그럼 56은 2의 세제곱 곱하기 7이죠. 우리 줄 맞춰야 되니까 7은 어쩐지 조금 뒤에 써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선생님 미리 이렇게 뒤에 써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의 a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의 제곱. 그 다음 세 번째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5니까 7하고 줄 맞추면 안 되고요. 이렇게 5의 b제곱.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우리 고를 때 소인수 분해된 상태에서 최소 공배수 골라주는 방법은 공통인수 중에서 지수가 가장 큰 걸 고르고 공통이 아닌 수도 어때요? 지수가 큰 쪽을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최소 공배수 딱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A 알 수 없고 여기도 B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다라는 조건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작은 자연수 AB의 값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AB를 가장 작은 경우로 생각해 줘야 돼요. 이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2의 몇 제곱 골라줄까? 만약에 A가 어때요? 지금 가장 큰 게 뭐예요? 2의 세제곱입니다. 얘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그러면은 3보다 작다면은 2의 세제곱을 선택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럼 2의 세제곱 선택하면 지수가 짝수가 아니니까 자, 3보다 크면서 지수가 짝수가 되려면 A는 바로 4나 6이나 8이나 10등이 돼야 되는데 가장 작은 자연수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A가 어느 경우
4인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의 4제곱을 선택해줘야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3에서는 명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큰 쪽을 선택하면 이것은 3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오케이. 그 다음 5는 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요. 5의 b제곱을 당연히 선택을 하는데 이때 지수가 짝수여야 되기 때문에 b가 되는 거는 2나 4나 6이나 8 등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작은 2라고 그랬으니까 2일 때를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둘 중에는 지수 큰 쪽은 7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선택될 때가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A가 뭐인 경우 4 그리고 B는 2가 되는 경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생각해야 되는 게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 구할 수 있어야 되겠고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 수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고 이 조건에 맞춰서 가장 작은 자연수 AB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좀 더 어려워지면 어때요? 만약에 이제 A가 두 번째로 작게 된다면 4제곱이 아니라 6제곱이 돼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조금 조건이 더 꼬일 수도 있다는 건 알아두시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만나볼게요. 191번입니다. 세 자연수의 b가 2대 3대 5이고 최소 공배수가 360일 때 세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라고 그랬어요. 세 자연수 알지 못해요. 그냥 b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 친구들 b가 주어지는 문제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실제 이 자연수의 값을 문자를 이용하면 된답니다. 자,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b라는 거 비율이 같으려면 예를 들어 저 10대 5 같은 거 가장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었어요. 자,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서 비율이 같은 비를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항과 후항을 5로 나눠주면 2대 1과 같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랑 같은 거 얼마나 많아요? 여기다 또 다시 2배를 하면 4대 2, 그 다음에 여기다 또 3배를 하면 6대 3,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세 자연수의 b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세 자연수가 뭔진 모르겠지만 같은 수로 나눠져 갖고 가장 간단하게 나타냈을 때 2대 3대 5라는 거죠. 그러니 이때 이 세 자연수를 어떤 문자로 나누었을 때를 생각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문자 하나 뭐 정해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그냥 A라고 할게요. 실제 세 자연수가 이제 2A 그리고 3A 5A 이렇게 문자로 두자고요. 그럼 어때요? B로 나타냈을 때는 2A 대 3A 대 5A가 되는 거니까 싹 다 A로 나눠주면 2 대 3 대 5가 되는 거 맞죠? 자, 그런 다음 최소 공배수가 360이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세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도 되지만 직접 나누는 방법으로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약수가 A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몫이 2하고 3하고 5, 세 수 중 공통으로 나눠지는 것도 없죠. 그러니 최대 공약수는 싹 곱해주면 되겠다. A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즉 A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36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2, 3은 6, 6, 5, 30이 되니까 바로 여기에서는 30 곱하기 A가 360이죠? 그럼 A는 어때요? 360을 3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바로 1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 세 자연수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자, A에다가 12를 넣어주면 24, 36, 60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세 자연수를 구하여라가 아니라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직접 나누는 식에서 여기에서 최대 공약수는 뭐가 되는 거죠? 그래요. 바로 그냥 A가 되는 거죠.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1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접 우리 친구들이 세 자연수의 정체까지 다 알아냈으니까 나눠보세요. 그래도 최대 공약수 10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B가 나오면은 실제 값은 뭐를 이용하자? 문자를 이용하자라는 거.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192번. 와, 문제도 길고 또 이제 그림까지 나와 있습니다. 문제 파악 시작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두 벽면이 기역자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다. 높이가 같은 벽 안쪽에 가능한 한 큰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빈틈없이 붙이고자 한다. 여유분으로 20개를 더 준비한다고 할 때 필요한 타일의 개수를 구하시오. 단 벽과 타일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꺾여 있는 벽면에 가능한 큰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빈틈없이 붙인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 우리 많이 풀어봤죠. 이 직사각형인 벽면에 가능한 큰 정사각형을 붙일 때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을 생각하면 가로의 길이의 약수, 또 세로의 길이의 약수가 돼야 되니 이 한 변의 길이는 가로와 세로의 공약수였어요. 자, 그런데 가능한 큰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최대 공약수가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였죠. 그럼 이곳은 꺾여 있으니까 우리 두 벽면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먼저 가로가 300cm, 세로가 140cm인 벽면에서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생각하면 300의 약수. 그 다음에 세로로 봤을 때는 140의 약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 벽면에서는요, 이때도 이렇게 정사각형을 붙인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는 이 가로의 길이는 이제 가로가 320cm니까 바로 320의 약수를 생각하고, 그 다음 세로의 길이는 이제 140의 약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 결국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은 300과 140과 320의 공약수가 돼야 되겠다. 그 중에 가장 크니 바로 세수의 최대 공약수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300과 140과 32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줘야 되겠죠? 자, 10으로 나눠주면 일단 30, 14, 32가 되겠고, 이번엔 2로 나눠줄게요. 15, 7, 16입니다. 더 이상 나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대 공약수는 10 곱하기 2, 2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렇다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0cm다라는 거 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아니라 필요한 타일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그랬으니까 이곳의 개수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제 개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쪽 벽면에 붙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가로에는 몇 개를 붙일 수 있느냐. 자, 300 나누기 20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15개를 쭉 가로로 붙이고, 세로에는 140 나누기 20을 하면 7. 그러니까 7줄로 붙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15개씩 7줄이기 때문에 15 곱하기 7. 그 다음 이쪽 벽면에는요, 가로에는요 320cm니까 320 나누기 20을 계산하면 얼마? 16이죠. 그래서 이제 16개씩 똑같이 높이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7줄을 붙인다. 이것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를 계산하면은, 자, 15 곱하기 7을 계산하면 105에다가 16 곱하기 7, 7, 6, 42, 7, 1은 7, 112입니다. 그래서 더해보면요, 217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필요하냐? 아니죠. 여기서 꼭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유분으로 20개를 더 준비한다라고 그랬으니까 더 준비하는 것을 꼭 더해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붙일 타일 수 217개에다가 그 다음에 여유분 20개를 반드시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237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꺾여 있을 때는 각각의 직사각형에서 가로, 세로의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니까 세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문제 파악부터 해볼까요? 가로의 길이가 168m, 세로의 길이가 120m인 자,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둘레를 따라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최소한의 가로등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아, 최소 나왔으니까 이거 무조건 최소 공배수야 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물론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단어에 딱 단정하면 안 되고 조건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로등의 간격은 일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이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설치됐다가 딱 붙어 있다가 이런 경우는 아닌 거죠. 그 다음 내 모퉁이에는 반드시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
가로등 사이의 간격은 5m를 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은 이 직사각형을 그냥 작게나마 한번 그려볼게요. 가로 168, 세로 120이니까 가로가 더 길게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그려보도록 하죠. 여기가 이제 168m, 여기가 120m. 그러면 자, 가로등을 이 둘레를 따라 쫙 설치하는데 뭐 가로하고 세로하고 간격이 달라지는 거는 아닙니다. 일정해야 된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의 간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간격이라는 것은 보세요. 어때요? 이 가로 168m가 나누어져야 되는 거죠. 나누어져야 되는 거니까 바로 약수. 자, 이쪽은 이렇게 남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로도 같은 간격으로 120m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가로등이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간격은 이는 168과 120의 무엇을 생각하면 된다? 공약수를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최소한의 가로등, 이거 그냥 놓치기 쉽거든요. 최소한의 가로등이라면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자, 간격을 듬성 이렇게 가로등을 세울 때랑 아니면 간격을 좁게 해서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서 세울 때랑 우리 어떨 때 가로등이 더 많이 필요하나요? 아래 같은 경우입니다. 그럼 최소한이라면 우리 가로등 듬성 세워야 돼요. 듬성 세우려면 간격은 어때야 돼요? 그래요. 최대한 넓게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격이 168과 120의 공약수라는 거 알아냈고 그중에 간격이 가장 넓게 벌어질 때는 공약수 중 가장 큰 최대 공약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최대 공약수만 딱 구하면 되느냐? 그런데 지금 조건이 딱 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얘랑만 봤을 때는 지금 최대 공약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다 조건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168과 120의 공약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뭘로 나눠줄까요? 4로 나눠줄까요? 그럼 42하고 30이니까 2로 나눠주면 20이라고 15가 되겠고 3으로 나눠주면 7하고 5니 4 곱하기 2 곱하기 3 얼마? 4, 2, 8, 8, 3, 2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두 수의 공약수라는 거 알아냈고 두 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 바로 24의 약수가 되는 것을 알아냈다. 그러면 선생님 그냥 24가 간격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때는 다라는 조건이 없을 때는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 최소한만 생각했을 때. 근데 간격이 5m 넘지 않아야 되는데 24는 5m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4의 약수를 쭉 나열해서 1, 그 다음에 24, 2, 12, 3, 8, 4, 6. 자, 선생님 그냥 두 수의 곱이 24가 되는 수 간격 좁혀가면서 24의 약수 찾았어요. 이 중에서 5m를 넘지 않는다면 5보다 작은 수 4, 3, 2,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선생님하고 듬성듬성 요거 이제 생각을 해봤지만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최소한의 가로등의 개수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5m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큰 수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라는 거 찾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알아냈어요. 간격이 몇 미터다? 4m다라는 거 알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가로등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168m가 간격이 4m로 이렇게 나누어지면 우리 몇 개의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을까? 가로에는 168 나누기 4를 계산해서 21개. 그 다음에 41개죠? 42개. 그 다음에 세로는요. 120 나누기 4를 해서 30개를 선택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네 모퉁이에 반드시 가로등을 설치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모퉁이 때문에 그냥 이거 간격으로 나누는 게 단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만약에요. 간격이 이렇게 3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네 모퉁이까지 따졌을 때는 선생님 가로등은 이렇게 4개를 심어야 되잖아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간격을 여기서부터 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럼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계산해 주는 거죠. 만약에 간격이 2개 나왔으면 여기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간격이 3개가 나왔으면 하나, 둘, 셋. 여기 2개 나왔으면 하나, 둘. 그래서 이제 처음 간격이 시작되는 것부터 가로등을 하나 치면은 그대로 간격수하고 가로등의 개수하고 똑같이 나오게 된답니다. 자, 간격이 3개, 세로는 간격이 2개니까 가로에는 3개, 세로에는 2개를 심었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둘러싸니까 곱하기 2를 해가지고 모두 몇 개? 그래요. 이제 10개의 가로등을 심는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나타내는 걸 그대로 거리가 길어져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부터 하나를 세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쪽에서 세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해서 여기 끝까지 모퉁이까지 세면은 이게 이제 42개째 가로등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자, 모두 둘러싸게 가로등을 설치한다면 가로에는 42개, 세로에는 30개,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 곱하기 2니까 144개로 계산될 수가 있겠어요. 자, 정답은 144개가 최소한의 가로등의 개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죠? 딱 한두 가지만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다 조건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있을 때 답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것도 꼭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간단한 그림이라도 꼭 그려가지고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194번. 일단 문제 파악해보면은 종점이 같은 두 마을버스 AB가 서로 다른 노선으로 운행하는데 종점에서 출발하여 다른 종점으로 돌아오는데 A버스는 24분, B버스는 16분이 걸리고 종점에서 만날 때마다 10분씩 쉰다고 합니다. 자, 오전 7시에 두 버스 AB가 종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였을 때 종점에서 두 번째로 만나는 시각을 구하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거 꼭 핵심 개념 뭘까요? 바로 동시에 출발하는 문제는 뭐를 이용했었나요? 공배수를 이용해주면 됐어요. 그러니까 동시니까 계속 출발하는 것이 어때요? 시간이 이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A버스 24분, B버스 16분이 걸린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 일단은 두 버스가 지금 오전 7시를 기준으로 해서 출발을 같이 합니다. 출발, B버스도 출발. 그러면 다시 돌아오기까지 이제 24분이 걸리고 얘는 이제 16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쭉 가가지고 같이 A, B 버스가 또 만나는 시점이 있을 텐데 이것은 24의 배수, 16의 배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은 처음 출발한 시각으로부터 얼마큼 시간이 지났느냐? 24와 16의 공배수 중 바로 처음이니까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24와 16의 최소 공배수 한번 구해볼까요? 직접 나눠서 구해볼게요. 바로 8로 나눠지는데요. 3하고 2니까 8, 3, 24, 24 곱하기 2는 요거 다 곱하면 얼마 나와요? 48이 나오네요. 아하, 그래서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48. 그럼 이건 시간이니까 48분. 두 버스가 시작해서 안녕, 자 떠났습니다. 다시 두 버스가 만났어 라고 하는 것은 48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놓치기 쉬운 게 자, 오전 7시에서 두 버스가 두 버스 AB가 종점에서 동시에 출발했을 때 종점에서 두 번째로 만나는 시각을 구하시오 라고 그랬으니까 48분. 그러니까 96분 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10분 쉰다라고 그랬어요. 한 번 올 때마다 10분 쉬는 게 아니라 언제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가우니까 두 기사님들이 이제 10분 쉬시는 거예요. 자, 10분 쉬는 시간을 꼭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 오전 7시에 두 버스가 동시에 출발했다면 7시 48분에 다시 만날 거고 10분 쉬고 7시 58분에 다시 출발을 할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부터 또 48분 뒤에 두 버스가 두 번째로 만나겠죠. 첫 번째로 만나는 시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이 출발하는 시각, 두 번째로 만나는 시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시 58분에다가 48분을 더해주면 돼요. 요거 계산하면 8시 46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전이죠, 그대로. 그리고 처음에 이제 48분, 10분, 48분을 쫙 더해줘서 오전 7시에서부터 생각을 해줘도 돼요. 선생님은 차근차근 시간에 따라서 끊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시 58분에서 48분을 더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문제는 또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뭐 종점에서 두 번째로 만나는 시각이 아니라 두 번째로 출발하는 시각이라면 바로 7시 58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10분 쉬는 시간 꼭 체크해 주세요. 자, 195번입니다. 철수는 3일이라고 하루를 쉬고 미영이는 7일이라고 3일을 쉰다. 두 사람이 함께 일을 시작했을 때 100일 동안 함께 쉰 날은 며칠인지 구하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근데 약간 어때요? 주기가 다르죠. 자, 그럴 때는 이 두 친구가 처음으로 딱 같이 시작한 날부터 해서 그 주기 한 바퀴 돌아갔고 두 친구가 같이 또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 주기의 날짜를 구해야 되는데, 자, 철수는 3일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3의 배수, 7일이라고 그랬으니까 7의 배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선생님이 일하는 날을 동그라미, 쉬는 날을 X라고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철수 3일 일한다라고 그랬으니까 3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요. 하루 쉽니다. 그 다음에 3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고, 3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패턴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미영이는요, 7일 일하고 그랬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일하고 3일 쉰대요. 7일 일하고 1, 2, 3, 4, 5, 6, 7일 일하고 3일 쉬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자, 철수는 다시 처음으로 일하기까지 4일 주기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영이 이름 안 썼네요. 미영이는 7일 일하고 3일 쉬니까 다시 일하기까지 열흘 주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같이 이 두 친구가 시작 일을 해서 다시 또 쉬고 시작 일하기까지는 4와 10의 공배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4와 10의 공배수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니까 일단은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2로 나눴을 때 2하고 5, 2, 2는 4, 4, 5, 20이죠. 그래서 20일마다 두 친구가 같이 일을 시작하겠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요, 이제 문제는 뭐냐? 아, 여기까지 알았는데 100일 동안 함께 쉰 날은 며칠인지 구하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자, 20일마다 이제 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일단 20일까지, 자, 지금이 10일 지났고 미영이는 이제 두 주기가 반복되겠죠. 20일까지 우리 철수 주기 보면은 좀 더 그려야 되겠네요. 자, 3일 일하고 하루 쉬었고 3일 일하고 하루 쉬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되잖아요. 여기까지 같이 쉰 날을 일단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같이 쉬었어요. 그날이죠. 이렇게 하루 같이 쉬었고요. 쭉 봤을 때 이날도 같이 쉬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일 간격으로 이틀을 같이 쉬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일마다 이틀씩 같이 쉬었다면요. 지금 100일 동안 쉰 날이니 이 100일은 이 주기가 몇 번 반복되겠어요? 5번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2 곱하기 5를 통해서 10,
아, 열흘 동안 같이 쉬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만난 문제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 핵심 팁 드릴게요. 다음과 같이 두 수의 공약수 중 3의 배수가 몇 개인지 구하려면요. 일단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 그 약수 중에 3의 배수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꺾여 있는 두 벽면에 바로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빈틈없이 붙이니까 일단은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은 가로, 세로, 그래서 세 수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유분으로 20개를 더 준비한다 했으니 타일의 수에다 여유분 20개를 반드시 더해줘야 되겠어요. 자, 두 버스가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출발한다고 했을 때 이때는 같은 간격수의 공배수뿐만 아니라 종점에서 만날 때마다 10분 쉬니까 쉬는 시간을 반드시 계산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선생님이 수업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요.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파악하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문제의 문맥을 잘 이해한다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친구들 거뜬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안 된 부분은 게시판에 와서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스스로 꼭 다시 한번 열심히 복습하는 시간 가져주세요. 오늘 어려운 문제 함께 고민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 새로운 유형 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